안녕하십니까, 오렌지 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베스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모았던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적정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CC는 그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연비가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된다 라는 게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디자인입니다. 취미용으로도 가끔씩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다의 PCX, 두 번째는 야마하의 NMAX, 세 번째는 베스파였습니다. 베스파에는 2가지 종류의 125cc 바이크가 있습니다. 타고 있는 스프린트 계열과 프리마베라 계열의 2가지가 있습니다. 125cc를 조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큰 용량들의 더 좋은 바이크도 많았지만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5cc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투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시죠. 이 투표 결과는 네이버의 카페를 활용을 한 겁니다. 제가 3가지를 비교한 표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공인연비는 PCX가 가장 높고 베스파가 가장 낮습니다. 가격은 PCX와 야마하가 400만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베스파가 400만원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한 베스파 스프린트 TFT 버전은 500만원 중반입니다. 제가 이 버전을 선택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다의 PCX와 NMAX의 장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내구성,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출력, 125cc의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출력은 상당히 우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사양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토 앤 스탑, 정지했을 때 시동이 멈추고 출발할 때 다시 시동이 켜지는 기능이 2가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비성이 우월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정비소들이 배달 오토바이 위주로 정비 성능을 갖추게 되었고 그 중에 PCX와 NMAX가 월등한 양이기 때문에 정비를 위한 공구나 부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없이 즉시 정비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혼다 PCX는 전륜에 ABS가 있고 NMAX는 전륜 후륜에 있습니다. 베스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쁩니다. 두 번째, 이쁩니다. 세 번째, 또 이쁩니다. 그게 다른 장점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CX와 NMAX의 단점은 어떻게 꾸미더라도 배달 오토바이 같다는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배달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바이크를 그러니까 업무용 오토바이로 인식시키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일본 바이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일본 제품을 찾아가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품을 빼면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일본 바이크들을 몇 대를 탔었고 대체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일본 바이크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스파를 말씀드리자면 베스파의 단점은 정비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매장이 많지 않고 다행히 저는 부산이라는 곳에 있고 부산에 베스파 지정 대리점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러 가기가 좀 수월한 편이라서 베스파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베스파는 모노코크 방법의 제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바이크들처럼 프레임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벼운 상처라도 입더라도 이 수리하는 정비 비용이 프레임의 카우를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쿠터의 구동 방식을 따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CC가 낮다 보니까 오르막길에서 상당히 아쉬운 출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에 무브볼이라는 거를 바꿔가지고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는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할 때 다수의 분들이 베스파 300을 가라고 많이 권유를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구간에는 오르막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으로 나갈 때 오르막에서 잠시 힘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로에 나가면 PCX나 MX들하고 같이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항상 늦습니다. 평지에서도 늦는데 오르막길에서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쿠터라서 그렇지만 베스파는 표준보다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준이 PCX와 MX라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방금 말씀드린 표의 장단점을 좀 더 보기 쉽게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점수는 제가 1점부터 5점까지로 배점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연비나 정비성에서는 베스파가 떨어지고 메이커 부분에서 저는 베스파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선택을 베스파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를 한 PCX와 MX, 베스파 말고도 여러 가지 바이크들이 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자면 백리, 110, 비전 같은 바이크들이 상당히 가성비가 우월합니다. 연비뿐만 아니라 금액도 200만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만 보신다면 그런 바이크를 선택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것이며 가성비가 최우선이다 한다면 PCX를 선택하십시오. 다만 업무용이지만 가성비보다 나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했을 때는 야마하의 MX를 선택하시는 게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취미나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할 것이고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베스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시는 베스파의 스프린터는 TFT 모델입니다. 베스파의 125cc에는 프리마베라와 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는 헤드라이트와 백밀러의 형상이 조금 다를 뿐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TFT 모델을 선택한 것은 금액이 조금 더 높지만 제가 살 당시에 100만원의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일반 스프린터를 사더라도 탑박스와 가드류들, 윈드실드를 달았을 겁니다. 특히 이 탑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브론즈 모델인데 같은 컬러가 없어서 특별하게 도장하는 비용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튜닝은 할 거였고 일반 스프린트를 구매를 하고 그렇게 드는 것보다 TFT 모델을 선택을 하고 1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이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리 소장인데. 예? 공관리 소장인데요. 예. 차가, 아니, 오토바이가 공원네. 예, 지금 이제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